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음함수 미분부터 출발을 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일변수 함수 음함수죠. 요 함수는 이제 일변수 함수, 평면상의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변수 함수에 대한 음함수의 미분을 좀 보자라는 건데 이미 봤었어요. 이거 미분법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었고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에 대한 거를 공식으로 외우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였고 뭐 연습 삼아서 몇 개 좀 풀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되게 할 거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음함수의 미분 공식,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발은 음함수, 일변수 함수의 음함수에 대해서 도함수 또는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배웠었다라는 거를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자. 라고 보면 이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도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임함수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 음함수로 볼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넘겨가지고 이 음함수를 음함수로 쓸 거면 제대로 음함수로 쓰기 위해서 그 우변에는 0 또는 숫자까지만 남기기 위해서 일단은 한쪽으로 좀 몰아줄게요. 이 항을 통해서.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이만큼을 f x, y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dy dx를 구하면 이게 도함수이고 얘를 가지고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분자는 x로 편미분, 그 다음에 분모는 y로 편미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6 코사인 플러스 6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1,0을 대입해서 그 결과값을 뽑으라고 하니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y가 0이면은 여기 6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4까지 오면 마이너스 5 뭐 이 정도로 그냥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만큼 f라고 두면은 이 f를 가지고 두 번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은 요렇게 이계 편도함수들까지 다 뽑아 주시는 거였고요. 그럼 3x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y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y로 편미분합시다. 그럼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로 두 번, 나 이걸 다시 y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고 얘 1이 되겠다. 근데 이제 1,1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입을 해줬을 때 그 결과가 4,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1이다. 라고 한다면은 d제곱 y에 dx제곱에 1,1 대입하세요는 앞에 마이너스 뽑아주고요. y로 편미분의 3승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xx y로의 제곱, yy x로의 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2 그 fx, fy, fx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fx 곱하기 fy 곱하기 fxy. 자, 그래서 들어가 주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8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에 잘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거 어차피 분자분모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스 내려서 그 다음에 이 분자에 대한 계산 마저 해주면은 14, 그다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이다 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는 문제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처음 배우는 거 얘는 이제 이변수 함수의 음함수고요. 이변수 함수의 음함수 형태를 쓸 때 보통 표기법이 좌변에 x, y,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인 z까지 모여 있고 그 부분을 보통 라지 f, 대문자 f로 쓰고요. 는 c 또는 는 0의 음함수 형태를 만들면 되고 얘는 이제 본질이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공간상의 곡면을 그릴 겁니다. 곡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음함수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얘가 이변수 함수니까 x로 편미분 가능하고 y로 편미분 가능할 텐데 그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시고 z를 x로 편미분, f를 z로 편미분, f를 x로 편미분인데 이게 앞에서의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 공식이랑 좀 유사하게 생겼죠. 이제 생김새를 보면은 x로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이 x를 보고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였다.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서 우리는 z로 편미분이 분모, x로 편미분이 분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라지 f를 가지고요. y로 편미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식이 되더라라는 식으로 가고, 이게 이제 앞서 배웠던 다변수 합성함수 미분에서의 어떤 트리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뒤이어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얘는 공식만 좀 잘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지금 이거 잘 넘겨주면은 x제곱에 y제곱에 z제곱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3xyz는 0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얘를 이제 라지 f다 라고 말을 하면 변수가 3개처럼 보여서 3변수 함수가 아닌가 싶은데, 는 0이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이자 이제 음함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라운드 z, 라운드 x,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을 한꺼번에 구하셔서 더하세요 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요것들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뽑아주시고 x로 편미분 더하기 y로 편미분 분자, z로 편미분 분모로 들어가는 게 그냥 제일 편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분모는 2z 마이너스 3xy고, 그 다음에 x로 편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3yz, y로 편미분해주면은 2y 마이너스 3xz,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1, 2, 5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 결과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2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4, 쭉 x, y, z에 잘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15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지금 분자는 39에 대한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를, 잠깐만요, 39가 아닌가요? 마이너스 45에다가 6을 해주면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3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미분만 잘하면 공식 외워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함수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도함수 형태에서, 편도함수 형태에서 x, y, z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점에서의 이런 편미분계수를 구할 때 내가 음함수 미분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면은 미리 이렇게 대입해서 z를 얻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x, y, z로 잘 줬으니까 괜찮았지만 x, y만 주면 이제 그 x, y에서의 z는 따로 좀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2z 마이너스 8만 남아서 는 0이 되는 거니까 1,0에서 라는 거는 사실은 1,0,4에서랑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라운드 z, 라운드 y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f를 y로 편미분, 여기 z로 편미분이고, 마이너스, 자, z로 편미분이 분자로 올라가 주면은 2x제곱에 플러스 y고요. 그 다음에 y로 편미분이 분모,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xy에 플러스 z가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얘한테 1, 0, 4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앞에 달고서 4분의,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니까, 잠시만요. z로 편미분해주면은 여기 잘못했죠? 미분을 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잘했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해주면은 뭐 이렇게 엉망이 뭐였나요?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얘를 y로 편미분, y로 편미분. 그 다음에 z로 편미분들을 잘 y예요? 해줬어요. 그러면서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래서 답을 뭐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이변수 함수, 음함수. 그래서 이 음함수 라지 f 잡아주시고, 구하는 게 y로 편미분이기 때문에 y로 편미분에 대한 공식을 썼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달고, 분모는 얘를 z로 편미분해서 요만큼, 분자는 얘를 y로 편미분해서 요만큼 해가지고 얻어오신 다음에 미리 z를 구했는데요. 이걸 대입해서 나온 z에 의해서 1, 0, 4를 대입을 해서 x에 1, y에 0, z에 4를 대입하면 답은 2번이다 라고 찍어주는 게, 이 다변수 함수에서의 음함수 나왔을 때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에 미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 방향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보면 경도 벡터라는 벡터가 좀 일단 미리 필요한데요. 이 경도 벡터를 부르는 방법은, 자, 이어서요, 이제 우리는 경도 벡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경도 벡터라는 것은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기울기 벡터 또는 그라디언트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그라디언트 벡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라디언트. 자,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면은 어떤 그 이변수 함수를 일단 예를 들고 있는데, z는 fx, y에 이제 이변수 함수의 양함수가 있다라면 이 f에 대한 그라디언트의 표기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표기를 써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f다라고 하면 얘가요, 이 함수가 벡터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에 대한 벡터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벡터가 그라디언트 벡터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럼 얘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벡터 함수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x, y에 뭔가를 넣으면은 함수 값이 벡터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변수 함수가 있다라면은 순서대로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으로서의 3차원 벡터를 얻어주면은 그게 주어진 3변수 함수에 대한 그라디언트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일단은 이 개념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랑 계산 방법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대로 우리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거 방향도 함수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연습 삼아서 이거 좀 풀고 갈까요? 그라디언트 f는 뭐 x, y라고 더 써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f는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해주면 얘한테 이제 2,4에서 구하래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2,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f는 해주면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1, 2, 3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가 57, 그 다음에 쭉 대입해요. 12에다가 27 하면 39, 그 다음에 쭉 대입해요. 그러면 54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해서 19번까지 풀면서 이제 그라디언트 구하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방향도 함수 요거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동의어가 있습니다. 방향도 함수, 방향, 미분계수.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와닿는 표현인 거냐면 사실은 방향 미분계수가 더 맞아요. 이게 이제 결과값이 그냥 함수가 아니고 숫자로 똑 떨어져 주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어떤 공면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어떤 방향을 내가 특정해서 구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방향 미분계수가 맞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더 많이 쓰는 말은 방향 도함수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맞는 말이고, 물론 이제 어떤 방향인지를 알려주겠지만,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변화율. 그래서 이 방향도 함수라는 개념은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접선을 그을 방향을 골라요. 그러니까 만약 공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간상의 면입니다. 면이 있으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으세요라고 하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 대한 것을 밑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으세요라고 알려주면은 이 점에서 방향을 착 그어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라는 게 방향도 함수의 개념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방향은 정말 방향에만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u 벡터의 방향으로 해서 이 u 벡터는 반드시 단위 벡터여야 됩니다.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로 말을 하고요. 크기를 1로 만드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였어요. 자, 아무튼 단위 벡터에 대해서 일단 정의는 이렇게 표기를 한대요. 자, 읽어주는 방법은 이 방향 해가지고 디렉션에 D를 씁니다. 디렉션 u 벡터의 방향으로 해. 방향을 밑에 써주시고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을지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모습을 좀 제가 옆에 조그맣게 그려드리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축이 있어요. 축이 있고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어떤 면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Z는 fx, y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이 점이 a, b고 얘를 띵 올려가지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접선을 긋고 싶은데 그 접선을 그을 방향을 이게 X축의 방향이면 X로 편미분, Y축의 방향이면 Y로 편미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5만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접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을 아래쪽에서 2차원 벡터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U 벡터입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 점에서 접선을 찍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디렉션 U 벡터의 방향으로 해. 어느 점에서 A, B에서의 방향도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방향 도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U1, U2 방향으로 순간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게 U1H, U2H 이렇게 붙어가지고 A, B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생겨먹은 이 극한값을 구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로 구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나온다라면 좀 상위권이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좀 잘 외워주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방향도 함수의 문제는 다 공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좀 잘 외워주시는데 공면 Z는 fx, y의 한 점에서의 임의의 방향, 단위 벡터의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거고 이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요. 이거 앞에서의 경도 벡터죠. 구하신 다음에 내적을 해주시면 돼요. 내적. 내적은 순서대로 곱하고 더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벡터 파트의 내용이 좀 다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한다라 보면 만약에 이 U 벡터를 직접 그냥 제시를 해버리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걸 좀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점을 통해서 벡터를 구하세요가 되면은 만약에 내가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구할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PQ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 평행으로서 정규화, 그러니까 크기를 1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으로 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상황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정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그 방향을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U 벡터. 자, 근데 이 U 벡터는 크기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알려져 있다라면은 그거에 의해서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1이고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나오기 위해서 코사인,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나오기 위해서 사인.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아니다, 지금 합시다. 자, 어떤 면을요, 자, 이만큼 평면인데 얘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요. 이런 평면이 있어요. 그럼 얘가 Z가 모든 실수로서의 평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평면이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평면의 이름을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라면은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라는 거의 방향은요, 어디서 알려주는 거냐면은 이 xy 평면상의 그림자에서 똑같은 평면이 이렇게 서 있다라 보면 얘가 알려주는 꼴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사이각, 여기 이 사이각이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가 되고, 그럼 결국 이 세타만 찾으면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A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세타를 찾아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평면을 잘랐을 때라는 말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 U를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할지에 대한 거를 좀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요, 이 표기법과 공식을 좀 잘 외워주시고 그거에 맞게 계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U를 만약에 숨겨놓으면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같이 봤습니다. 자, 20번 1,-2에서의 주어진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잡을 건데 이미 크기 1이니까 그냥 U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라디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을 했고요. 그래서 대입하기를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12, 여기는 마이너스 뭘까요? 6일까요? 그죠? 다 대입해주면 따라서 디렉션 u 벡터 방향으로의 1, 마이너스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그라디언트 f 1, 마이너스의 내적 u가 된다라 보면 순서대로 곱하고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게 내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5분의 3 곱하기 1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6, 4, 24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0이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다. 그치? 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그냥 가장 기본 패턴이고요. 자, 봅시다. 점 P에서의 F의 변화율도 방향도 함수였고 이 변수 함수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디렉션 U 벡터 방향으로 P에서니까 0,1에서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라디언트 F의 0,1과 내적 U. 그럼 첫 번째 그라디언트는 X로 편미분하면 속미분이 나와가지고요. 마이너스 2의 Y 제곱에 2의 마이너스 2X승, Y로 편미분해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일단 0,1을 대입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왔고 자, 그 다음에 P로부터 Q의 방향이라니까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종점 빼기 시점으로 만들 거고 그게 마이너스 1, 1이다. 그럼 얘를 이제 단위 벡터로 만든다라는 거는 크기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루트 2니까 크기로 나눠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해주면은 얘가 이제 U 벡터라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얘랑 얘를 내적하면 된다는 거는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플러스로서 루트 2분의 2에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되고 얘가 뭐 2루트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마찬가지 계속 이제 방향도 함수 구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 필요하고 3x 제곱에 마이너스 3y, y로 편미분. 그래서 어느 점에서 한대요? 1,2에서 한대요. 1,2 대입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3, 13. 그 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한 u 벡터가 필요하냐?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잡아주면은 알아서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가 돼준다라는 게 그냥 풀이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 그럼 따라서 디렉션 u 벡터 방향으로 1,2에서의 방향도 함수는 내적을 통해서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3의 플러스 13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되고요. 3변수 함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방향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u 벡터를 잡아주면은 크기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루트 21이 되면서 이렇게 일단은 잡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f를 구하고 그럼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이렇게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f에 1,4분의 파이, 파이를 해주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내적하면 답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디렉션 u 벡터 방향으로 어느 점에서 1,4분의 파이, 파이에서 진행이 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1분의 4 루트 2 되는 거니까 약분해 주시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1분의 한 다음에요. 그 2루트 40이다. 뭐 이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유리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다 계산 문제가 된다. 일단 이 정도 좀 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방향도 함수는 디렉션 u 벡터 방향으로의 a, b에서의 방향도 함수가 그라디언트 a, b 내적 u인데요. 이게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는요. 크기 근데 이거 크기 뭐예요? 1이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그라디언트 벡터와 u 벡터에 대한 사이각을 말을 합니다. 이 그라디언트 벡터도요. 어떤 기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림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할 겁니다. 아무튼 이만큼으로 본다라면은 이게 지금 방향도 함수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1일 때가 제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1이 되는 순간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보면은 이 1이 되는 순간은 세타가 0인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세타가 파이일 때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때마다의 값이 최대랑 최소가 되고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방향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얘가 1이 되면서 얘만 딱 남아가지고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되는 그 순간에서 최대값이 되고 그거를 구하는 문제가 최대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U 벡터의 방향이랑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이랑 같아야지만 세타가 0이니까 같은 방향. 그래서 벡터 그라디언트 F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그 방향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니까 방향도 함수는 기울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Z값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는 게 다 최대에 대한 카테고리에 있는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 방향도 함수의 최소는 이것들에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파이이면서 그라디언트 벡터랑 U 벡터가 반대 방향일 때 최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자 최소값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이게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최대 변화율 그럼 방향도 함수에 대한 최대값을 원하는 거니까요.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해주면은 분모에 써주고 ln 네모죠. 네모 프라임. 그 다음에 네모분의 네모 프라임 해준 다음에 얘를 이제 들어가면 크기가 일단 크기는 3, 4 들어가면 25분의 6, 25분의 8이에요. 이걸 이제 크기를 구하기 전에요. 좀 팁인데 25분의 2로 묶어요. 그럼 이제 이거의 크기는 좀 구하기 어렵지만 이제 이만큼은요. 이만큼 벡터의 크기의 25분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만큼의 크기를 구하면 이제 5니까 이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루트 25. 그래서 이게 5분의 2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25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은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입니다. 그라디언트 F는 분모를 제곱해서 분모에 분자를 x로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분모를 제곱해서 분모에 y로 편미분 마이너스 붙고 그대로 마이너스 붙은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한테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 1분의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맞지? 응, 응. 2y니까 맞고 맞네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방향이기도 하고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로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랑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겠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거는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 최소가 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따질 때 지금은 그 이미 구한 그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으로 따라가야지만 최대 방향이고 걔한테 마이너스를 붙이면 최소로 도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만 찾을 때는 얼마든지 이제 그 길이를 깎거나 늘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내 맘대로 여기서 이 벡터의 크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할 때는 그대로 방향만 구할 때는 평행하게 바꿔도 상관은 없다. 이 정도로 좀 잘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높이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가장 빨리 변하는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이에요. 그라디언트 h는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y로 편미분 속미분 그래서 얘한테 1, 2 그러면 4 마이너스 6에다가 컴마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6이고 마이너스 1, 3의 방향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인데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하면 얘는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일단 얘는 있죠. 나머지는 없고요. 증가는 없고요. 그럼 답은 3번 감소하는 방향이 돼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장 빨리 변한다라는 말은 가장 빨리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라는 걸 동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대 기출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가장 빨리 변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빨리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로서 방향도와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였고, 얘는 최대값 구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얘는 최대 또는 최소의 방향이고, 얘는 최소의 방향, 가장 빠르게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라디언트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게 지금 3변수 함수로 나와 있는데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은 0, 1,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파이 컴마 그 다음에 또 파인가요? 파이 컴마. 자,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그게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가 남네요. 마이너스 파이 컴마. 얘가 지금 코사인의 마이너스 파이인데 코사인 우함수는 그 마이너스 먹어버리니까 코사인 파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다시 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를 파이로 나눠서 1, 마이너스 1, 1이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라 보면, 따라서 답은 이거의 반대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에서 얘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어렵네요. 서강대 문제인데 이변수 함수가 있고요. 3차원 공간에서 이 공면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된대요. 그럼 일단은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되는 부터 보면 그라디언트 방향이고요.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들어가면은 그라디언트 f에 x가 0, y가 1 들어가면은 1,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단위 벡터까지 만들어 준다라면은 이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을 만약에 u라고 잡았을 때 이 u의 방향이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f의 변화율, 방향도 함수의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한 u는 f의 그라디언트 벡터가 알려주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렇게 구한 그 u가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랑 같은 방향이래요. 이 잘랐을 때가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된다는 말이. 그럼 이 평면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 거니까 지금 얘 자체가 탄젠트 세타가 됐을 때 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의 방향도 함수의 계산이 되는 건데, 얘는 코사인의 4분의 파이, 사인의 4분의 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동일시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이만큼이 두 개가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가. 그랬을 때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니까 얘가 1이 됩니다. 탄젠트의 4분의 파이니까. 그럼 따라서 이제 a는 뭘로 확정되면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평면은 y는 x 플러스 1이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 그럼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4분의 파이고, 그러면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방향은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의 방향이고, 그럼 그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방향인데, 그 방향이 f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되는 방향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그라디언트 벡터 방향이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를 구해봤더니 정말 그렇다라는 식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국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함수는 좀 많이 중요하니까 잘 점검을 해주시고, 이제 넘어가면은 공간도형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접평면, 접선, 법선, 법평면 이런 것들 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차근차근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